목요일 밤도 함께 하시죠. 주식 퀴즈왕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변동성을 걱정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시원하게 반등 잘 해줬던 양시장입니다. 이 미국의 부양책 통과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채금리도 다시 하락하면서 외국인들도 오늘은 좀 살아나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해냈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해준 오늘입니다. 코스피는 1.88% 오른 3,013.70에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02% 상승으로 908포인트 선에 마감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외국인들이었죠. 오늘 하루만 해도 1조 7천억이 넘게 순매수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매수세를 기록했는데요. 한편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해낸 것은 역시 외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50억, 350억가량 차익을 챙기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홀로 2,110억 이상 사들였던 오늘 코스닥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내일장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옵션 만기일 잘 넘겨내긴 했지만요. 연기금이 50일 가까이 계속해서 팔다가 오늘 좀 사주는 듯 했는데 장막판에 휙 다시 돌아서기도 했고요. 다음 주 FOMC 회의도 앞두고 변동성, 불확실성 여전한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도 퀴즈왕 후보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업종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리고 내일장 수익 공략주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이뤄지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질문도 좋고 응원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누르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988번입니다.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위원들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럭키세븐 4번이죠.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나는 문자 보내는 것도 좀 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다 하시면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지금 바로 카메라 켜시고 찰칵 찍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들은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후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후보들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나인원 위원님,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위원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도 해보고요. 퀴즈도 풀어보면서 또 무방 후보까지 최종 승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퀴즈 풀어보기에 앞서서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실 오늘은 여러 업종들이 움직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섹터별로 관련주들 묶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쿠팡 관련주 오랜만에 좀 꺼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쿠팡이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약 100만 평 규모의 물류 부지를 확보한다고 알려지면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자홀딩스는 쿠팡 물류센터 공사 업체로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또 페이코긴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날도 함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 업종별로는요, 화학이나 2차 전지 또 업종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낸 모습들도 확인이 되기는 했는데요. 과연 두 분의 위원은 또 오늘의 업종 어떻게 꼽아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함께 오늘의 업종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위원이요. 업종이라기보다는 좀 관련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인원 위원께서는 페이코인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재상 위원께서는 미세먼지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가지 주제 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이라고 하기보다는 페이코인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살짝 쿠팡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다날이 오늘 좀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이슈를 받아가면서 쭉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살펴본 이슈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장중에 이제 페이코인이 다날 피지, 일반적인 결제 시스템에서 페이코인을 적용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됐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쿠팡,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또 로켓 배송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화를 구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날의 피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페이코인을 적용하고 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다날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설립한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페이코인을 이용한 서비스이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좀 부각이 됐을 뿐 해외 가상화폐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는 해당 종목 해당 코드, 그러니까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증시에서 또 우리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사실상 페이코인의 어떤 급등이 대략적으로 20% 상승 또 30%, 35%그 이상의 정말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를 하면은 그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상황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현물 시장에서는 다날이 연동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대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충분히 상한가도 좀 갈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전 세계 어떤 통용 가능성이 어떤 화폐 수단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도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이용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몇몇 곳에서 시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이용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실제 어떤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서는 아직까지 활용치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한 이야기지만 다날의 의견일 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뭐 페이팔 서비스라든지 또 구글의 자체 월렛 서비스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도 자체적인 어떤 결제 서비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재료의 어떤 과대 해석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주가 등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철저히 어떤 투기적 관점에서 어떤 트레이딩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수익까지 겸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차트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의 차트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다날의 어떤 그러니까 다날 쿠팡의 어떤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실제 상승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자 앞서 보니까 이제 공모가 $35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슈가 다소 좀 버블 양상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또 혹여라도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서 여러 테마주들의 어떤 흐름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에 쿠팡이 다날이라는 피지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으면 그뿐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 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앞서 정고점이죠. 2월 22일자의 어떤 거래량을 돌파하는 추가적인 어떤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했었고 실제 저 역시도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상한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대략적으로 9,800원, 9,900원 그 선에서 사실상 오늘 시장 즉 이 종목을 이끌어왔던 대규모의 자금 대략적으로 약 한 300억 정도가 순간적으로 시장가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강한 어떤 시세를 좀 보여주지 못했고 되려 분봉상의 어떤 소매를 좀 일으켰는데 실제 내일장도 아무래도 오늘 대량 거래 대금이 터졌고 또 그에 따라서 상당히 고점거래 들어온 물량도 있고 오늘 저가거래 들어온 물량도 상당 부분 아직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종목이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해당 자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팔기 위해서, 즉 매도하기 위해서 시세를 올리는 어떤 파동 자체가 꼭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파동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내가 보유 관점에서 한번 진입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꼭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철저히 투기적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또는 단기적 파동만 배워드시는 그런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와 위지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거나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등하게 됐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비덴트와 위지트 두 가지의 종목을 선택적으로 거래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비덴트입니다. 그리고 빗썸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이슈와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덧붙이면 실질적으로 위지트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은 비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상화폐가 움직이고 또 페이코인 움직이고 비트코인 움직이고 이에 따른 시세가 발생하면은 비덴트 위주로 일단은 일중주, 대장주 위주로 거래에 좀 나와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날의 자체 암호화폐인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통용 결제 수단이 될 거라는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좀 들렸던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날도 좀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 미세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세먼지를 얘기할 때가 사실은 됐어요. 봄철이 오고 있고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 이맘때쯤 항상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무래도 또 코로나의 이후로 좀 아무래도 미세먼지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연중으로 봤을 때 요즘에 미세먼지가 가장 적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장이 일단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하락했다가 오늘 또 상승하고 그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오늘처럼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선물옵션 만기 때 변동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선물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 날 포지션을 잡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내일장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정보를 파악을 해왔는데요. 연기금이 오늘 50일 연속 매도를 안 하고 오늘 매수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고 오늘 처음으로 매수를 했는데 일종의 오늘 전략적인 매수였다. 그래서 바로 연기금 매도가 또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금 매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연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 외국인의 아주 강한 매수가 아니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미세먼지 이 수도권에 올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활동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동량이 줄다 보니까 미세먼지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줄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질은 좋아졌지만 이 강한 태양빛이 바로 지구에 복사열을 전달을 해서 오히려 지구 온난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서울과 경기, 뭐 인천, 충남, 전북에는 벌써 이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이 미세먼지가 월요일 날 15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마스크들 잘 쓰고 다니시지만 마스크 계속해서 쓰고 다니시는, 뭐 철저하게 쓰고 다니셔야 아무래도 목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관련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C 코트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 KC 코트레 뭐 차트상으로 봐서는 뭐 워낙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KC 코트레는 원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로도 꼽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탄소 중립권이라든지 이런 그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테마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미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약세를 거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미세먼지 테마로 해서 잠깐 올라온 내용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뭐 캐시코트레일은 당분간은 약세를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다음 종목은 상하프론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하프론텍은 나노필터 그리고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MLCC 제조에 들어가는 공정용 필터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뭐 미세먼지 테마로 인해서 잠깐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은 뭐 거의 최근에 조정장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자,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 되지 않을까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위닉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3일간 조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쪽에 집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위닉스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 뭐 참고로 해서 하나 보여드릴 종목이 있는데요.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파세코라는 종목은 위닉스가 움직일 때 같이 항상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파세코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근데 파세코는 공기청정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전제품 그런 쪽 그리고 이동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이동형 에어컨에 대한 수출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최근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쪽의 미세먼지 쪽 테마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테마의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움직였던 테마들이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움직였던 테마들도 다시 한번 움직이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관련주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로 또 꼽아 주셨네요. 자, 오늘의 업종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퀴즈왕 또 처음으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등장할까요?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퀴즈를 잘 푸는 두 분의 위원이 등장하셨기 때문에요. 1라운드부터 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업 해서 출발해 볼 테니까요. 두 분의 위원님들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총 상위 순서기는 하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렵죠. 벌써부터 조금씩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한 표정인데요. 자, 위원님들 자신 있게 한번 또 맞춰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자, 쉽지 않습니다. 자, 펄어비스, 알테오젠, 시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까지 쭈르륵 등장을 했는데요. 자, 우선은 나인원 위원께서 그래도 눌러봐 주셨어요. 네,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그 다음에 펄어비스, 그 다음에 에코 아니면 카카오 같은데 카카오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시젠이 최근에 급락만 안 했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예. 일단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최근에 연이은 추세 하락을 보여줬던 시젠. 시젠까지. 자,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게임즈를 좀 헷갈려 하셨지만 잘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뭐 눌러놓고 정답을 맞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코스피 상위이기 때문에 뭐 맞출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자, 이재상 위원님께서 한번 맞춰봐 주실까요? 네, 이거는 기출 문제네요. 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화학,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자, 기출문제라고 하셨는데 또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문제까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있을까요? 한번 열어보시죠. 자, 카카오, 셀트리온, 기아차, 포스코, 현대, 모비스까지 마구잡이로 섞여 있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께서 또 이번에 눌러주셨어요. 네, 일단 카카오가 일단 시가총액이 제일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 물음표. 이게 좀 헷갈리네요. 네.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 자, 알쏭달쏭 하면서도 그래도 정답 잘 맞추십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까지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시총 상위 순서대로 나열하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잘 맞추셨을지도 궁금합니다. 1라운드 승자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자, 어려웠던 1라운드였는데요. 나인원 위원께서 1점을 먼저 가져가십니다. 아직 2개 라운드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도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모회사인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살펴보면서 자회사의 상장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첫날 18%대 상승으로 14,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이버원 역시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17.8%가량 상승하면서 21,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정보 보안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설립 이후 지금 16년째 흑자 달성 중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요. 한번 눈여겨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테마주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원익큐브가 오늘 강세였는데요. 상한가 도달하면서 3,330원에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여러 테마들로 또 여러 이슈들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친 종목은 없을지 특징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두 분의 위원은 또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나인원 위원께서는 백강산업 가지고 와주셨고요. 이재상 위원께서는 아주 IB 투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인원 위원과 백강산업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산업은 제가 오늘 이슈를 체크를 또 못했네요. 어떤 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일단 과거에 작년인가요? 일본과의 상당히 좀 갈등이 좀 깊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송구하지만 사실 좀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보복 행위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간 산업자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 자체 내에 큰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상당히 팽배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반도체 소재 또는 부품, 장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 탈일본 정책을 지금까지 이어왔었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백강산업은 지금 현재 고순도, 즉 HCl, 염화수소 부분들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었고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즉 애국가 같은 거 보시면 아마 반도체 제조 공장상에서 동그란 원판이 움직이는 어떤 장면을 보셨을 것이고 그 웨이퍼 위에다가 어떤 액체를 뿌려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투명한 액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백광산업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검증 중이고 실제 양산 라인에 투입을 앞두고 있는 고순도 염화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섹터는 사실 우리 시장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될 섹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든 거래를 하시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큰 폭의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될 터인데 지금 아직 해당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니까 백흥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해당 내용이 실제 완벽하게 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미세한 어떤 품질 테스트 이 과정만 제대로 무사히 넘겨지게 된다라면 사실상 올해 상반기 조금 더 빠른다라면 한 2, 3개월 내에 사실상 생산 공정에 직접적인 어떤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은 매출액 자체가 지금 현재 규모 대비했을 때 최소 수백억 단위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상 탈일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산에 성공한 것은 뭐 다른 여타 종목들도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섹터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섹터로 움직이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또는 길게 최소 뭐 보름 이상의 어떤 중기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든다면 뭐 후성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반 섹터 상승 흐름세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보셔야 될 것이고 앞서 제가 단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 상승 또는 강한 하락. 둘 중 하나의 어떤 상황이 내일장에 또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응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이슈였는데요. 고순도 염화수소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백광산업 자세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은요, 오늘 아주 IB투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아주 IB투자 같은 경우는요, 초특가 야놀자, 야놀자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주 IB투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주 IB투자는 원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네. 오늘 이제 야놀자에 투자했다는 그 내용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또 야놀자의 또 자회사, 야놀자의 자회사가 이지테크노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글과 협력을 하면서 그게 이제 오늘 부각이 됐고요. 원래 이제 이 아주 IB투자는요, 바이오 헬스 쪽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실적이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 쪽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쪽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 수익에 대한 이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야놀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기에 이제 200억 가량이 투자가 돼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의 계열사 이지테크노스가 구글과 신규 호텔 예약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부각이 됐고요.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위타 운용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IB투자가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올해 크래프톤 상장이죠. 예,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이 크래프톤 제작사가 올해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주 IB투자입니다. 자, 이 아주 IB투자 차트를 잠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 차트에서 보면요, 이 아주 IB투자가 기술적으로 현재 한 3달가량을 횡보하면서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지금 이제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전 고점인 4,980원 부근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자, 이 차트를 다시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때 보시면은 작년 9월달 그리고 작년에 10월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리지만 물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6,000원 이상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작년 9월과 작년 10월의 거래량에 육박하는지를 보시고 그만큼의 거래가 나왔을 때는 그때 매도를 가져가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아주 IB투자도 자세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자, 종목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시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네요.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라운드는 나인원 위원께서 1점을 먼저 가져가셨는데요. 과연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라운드도 쉽지 않네요. 어떡하죠? 이번에는 종목 코드 보고 종목명 맞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퀴즈왕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요즘 종목 코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3문제가 등장하고요. 2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분께서 승리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등장할지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함께 보시죠.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005380인데요. 나인원 위원님께서 지금 나오자마자 눌러주셨어요. 작년에
키모 증권사에서 기업 분석책 두꺼운 걸 주더라고요. 어. 거기 첫 페이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 진짜요?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라고 해주셨는데요. 현대차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좀 많았던 종목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연 두 번째, 세 번째도 도움이 되는 종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길다. 길어요. 몇 글자죠? 지금 신규적인 것 같은데요.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32310인데요. 그래도 이재상 위원님께서 좀 아는 눈빛으로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뭘까요? 제가 최근에 워낙 자주 본 종목이라서 아, 그래요? 글자 수를 보고 맞췄습니다. 번호를 보고 맞힌 게 아니라 예. 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네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죠.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등장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잠시. 지금 014190 나오자마자 제가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이재상 위원님께서 정말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 언급됐던 종목이라서. 아, 그래요? 네, 원익큐브입니다. 원익큐브일까요? 원익큐브 정답입니다. 자, 2라운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재상 위원님께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께서 또 1점을 가져가시게 되네요. 승자 확인하시고요. 수익률까지 보고 오시죠. 자, 수익률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점검 바로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이재상 위원과 함께 중간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아까 맞춘 종목 먼저 해볼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우리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자, 어제도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흐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5%가량 최고가 수익률 한 일주일 만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잡고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제 상장한 지 한 2주가 넘었고 이제 오늘이 10일 거래일째 되는 날인데요. 2주 동안에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오늘 살짝 5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걸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아마 외우다시피 하셨을 텐데 유통 주식 수가 69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투신권과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투신과 사모펀드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쪽의 수급의 변화가 없다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즘의 분위기가 아니죠. 요즘에 워낙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워낙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받쳐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상한가 도달했던 종목인데요. 8만 원까지 더 멀리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비덴트 다음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7%가량 최고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인원 위원께서 비덴트가 대장이다. 지금은 비덴트에 집중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이재상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비덴트 아직까지 이슈가 끝나진 않았죠. 자, 오늘 나왔던 또 뉴스가 있는데요. 비덴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빗썸 지분이요. 예, 그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빗썸이 일단 매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빗썸이 매각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어떤 구체적인
빗썸의 매각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JP 모건에서도 또 CME 그룹에서도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비덴트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네, 현재 보시면은 2015년도, 16년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고 2018년도도 빗썸 때문에 좀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월봉 자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 5개월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아직까지 거래량들이 바닥에 있던 거래량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실릴 때까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상에서 매물대라고 봤을 때는 대략 한 17,000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월봉 차트 이쁘네요라고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비덴트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덴트 살펴봐 드렸고요. 자, 이어서 손오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구해주신 공략주인데요. 자, 오늘 하루 만에 또 1.4%가량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움직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손오공 어떻게 보실까요? 자, 손오공은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해서 그런 테마로 해서 움직였는데 자, 이 손오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오공이 현재 과열 구간으로 해서 30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까지가 30분 단일가 매매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30분 단일가가 풀리겠죠. 30분 단일가가 진행될 때는 많은 물량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바닥권에서 매수가 된 물량들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단위 거래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뭐 하방으로 내리 꽂으면서 물량을 쏟아붓지는 않겠죠. 주로 거의 대부분이 확률상 봤을 때 위로 올려서 물량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내일부터 유심히 보시는데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정도 한 이틀 정도 안에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손오공도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소통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이재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질문도 좋고 응원도 좋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인원 위원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저희도 중간 점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3만 원을 잡고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자, 일단 해당 기업에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모멘텀을 이미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차트를 보고 하나씩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구동모터커 관련된 이슈로 전 세계의 어떤 수요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고 생산량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해외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가동률을 상당히 증가시킬 거다라는 이슈 자체가 상당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 지난 2월 1일자 강한 상승을 보여줘 왔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시장 그리고 부각 그리고 수요량 증가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규모까지 부각되면서 2월 4일자 기준으로 아주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실제 거래됐던 전체 거래대금은 4,060억 정도가 됩니다. 즉 해당 종목의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약 한 2,300억 정도 유지되던 종목이 4,000억 원이 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거래대금이 특별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박스권 내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 분석 또는 어떤 기법적인 측면에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무너져도 딱 지켜주는 가격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설정해 놓은 약 한 21,000원대 가격인데
이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 모습, 그리고 그 가격권 내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대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하락 움직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 정도만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신다면 단지 종목을 보유를 통해서만 수익 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것을 최근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주도주도 역시 스캘핑 이상의 매매까지도 겸해야지,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소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목표가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코스모 신소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5,000원 잡고 목표가 향해서 차곡차곡 또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현재 5.5%가량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좀 볼까요? 자, 아무래도 최근 어떤 테슬라의 어떤 급락 그리고 급등, 그와 같은 어떤 움직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장 방향성과 좀 공교롭게도 상당히 커플링 현상을 자주 보이는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한 번씩 대량 거래대금, 소위 약 1천억 원 이상의 어떤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때 사실상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저점을 높이는 어떤 추세적 상승 흐름들을 공교롭게도 자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당분간은 제가 앞서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2만 원대 가격 회복해 주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이고, 해당 가격 회복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이격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의 이격 조정, 즉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횡보, 그리고 이슈에 따른 반응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추적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잡고 계속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간 종목 하나 있습니다. 한세실업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3월 9일에 매수 처리가 됐고요. 3%가량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잡아주신 상황인데요. 한세실업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더멘털 상에도 문제가 없고요. 최근 기관에서 특히 연이 어떤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수급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9일자, 즉 퀴즈장 다음 날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는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큰 폭의 하락세를 정말 원의 방향성으로 좌에서 우로 하락세를 좀 이끌어 왔던 와중에도 오히려 되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에 비례했을 때 오늘장 조금 하락은 좀 아쉽습니다. 왜? 일단 시장이 되려 상승할 때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 상황이 좀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대략 한 2만 주 정도가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사실상 금일 저가권 내에서부터 종가까지 사실상 약 한 2만 주 정도를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과정과 함께 기간의 매도 물량이 약간 적지 않은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당 물량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실업까지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너니언과도 또 직접적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항상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지금 바로 나인원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카카오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도 잘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또 될 것 같네요. 자, 중간 점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얼른 내일장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나인원 위원입니다. 자,
바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 네. 저희 내일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자, 일단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 시장과 놓고 봤을 때 하나기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사실상 우리 기업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탑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최초이자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장비를 올인한 형식으로 다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과거에 신규 상장 이후에 정말 강한 상세를 좀 보여주면서 정말 멋지게 시세를 좀 끌어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정 과정을 좀 거치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는 100% 무상 증자라는 호재가 좀 발생하면서 대략적인 거래 대금이 약 한 2천억 원 가까이 터져주면서 상당히 시장의 이목을 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목을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면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추가적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자 무상증자 이슈로 정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큰 편이라고 하지만 호가창의 체결 움직임을 보신다면 여타 중소형 개별주들 못지않은 강한 체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정말 큰 금액으로 정말 그날 단위 주도들을 거래하시는 소위 데이트레이더 분들이 10억, 20억, 30억씩 정말 말 그대로 시장가로 긁으면서 때리면서 매매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량 거래가 좀 터졌는데 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약간 300억 원 내외의 어떤 거래 대금을 유지하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이라면 조정, 눌림 이런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11만 6천 원대 가격을 지켜주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일단 손절가 11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되도록이면 손절가로 제시해드린 가격을 기준가로 삼으셔가지고 비중 조절, 즉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 대응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 이거 목표가는 얼마 잡고 보면 좋을까요? 1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1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하시죠. 자, 위원님, 저희는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예, 이재상과만 가자. 이재상입니다. 자, 코포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핵심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차트 봤을 때 2월 달에 이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대량 거래가 실리고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저는 이거를 세수대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세수대화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된 거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이제 강한 시세를 줄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한류 콘텐츠를 해외에 배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뭐 라쿠텐 TV라든지 야후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에다가도 이런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고요. 뭐 해마다 영업이익을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시총이 799억인데요. 유통 물량이 1,173만 주, 약 27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된다면은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목표가랑 매수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2,200원, 목표가는 2,7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코퍼스 코리아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죠. 자, 국내주까지 찾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퀴즈왕의 꽃 빙고판 바로 열어보시죠. 자, 어디 있을까요?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저기 포스코 엠텍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 밑에. 아, 포스코 엠텍 정답입니다. 나인원 의원님. 왼쪽에서 위에서 네 번째 한국전자홀딩스. 한국전자홀딩스도 정답입니다. 자, 아직 세 종목 더 숨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국자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리시면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도 잘 찾아주셨고요. 오늘 잘 맞추시네요. 자, 세르로 오상자이얼이 있네요.
바이오니아 어디 바로 있을까요? 밑에 오상자이엘. 오상자이엘도 찾았습니다. 자, 나연이 오상자이엘 맨 끝에 L자, 엘컴텍. 엘컴텍까지 정답입니다. 역시 에이스 위원님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승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나인원 의원께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나인원 의원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꼭 클릭하셔서 잠시 뒤 밤 12시 함께 전략들 잘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